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숙제 검사 먼저 하시고요. 몇 번까지 풀어 그랬지? 달 빼고 다라 그랬지? 아, 채점은 안 했어요. 오케이. 몇 페이지죠? 69인가? 아니지? 59부터 아 진짜? 이거 왜 그랬을까? 58쪽을 안 했어요. 잘했어. 58초가 아닌 건 아니고. 근데 개념 나중에 심심한 푼 알겠어. 답 얘기해줄게. 2번 XXO. 네. 네. 해볼까? 참고로 오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가끔가다 비명을 지르거나 가끔가다 갑자기 화장실 갈 수도 있어. 2번은요? 응? 2번은? 평행 구형. 3번은? 그거 호 AB의 길이 L 하고 아무래도 BB 프라임 C 각도.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 이게 답이라. 맨날 BB 프라임 C 이거를 이렇게 나오더라. 4번은? 4번에 OXO. 5번은요? 5번에 L, 라지 L, 스몰 L, 뭐? 그런 거. 1번에 라지 L, 2번에 스몰 D, 스몰 L. 그 다음 3번에 라지 L, 라지 D.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틀린 게 없겠지? 응? 3번 맞고. 그 다음 달에 지금 미리 알고 있어야 될까? 지름하려고 한다면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알았어요. 그 다음 L, D 저는 측정해야 될 값이 나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값이 아닌 게. 아, 그 말이죠. 아야! 이렇다고. 그래서 그냥 저는 꼭 배워버리지. 스몰 S 뒤에. 요. 알고 있어야 될 것과 측정해야 될 것. 잠깐만. 스무디는 측정해야죠. 스물하고 스무디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값이 라시의 스물의 스무디지. 라시의 위, 스물의 스무디의 위. 그래서 문제의 말뜻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모르는 건 아닌 것 같네. 자, 그 다음 60페이지도 했겠죠? 61은 안 했을 거고. 오케이, 6번에 OOX 그럼 7번이요? 북극성 30도 2시간이요? 오케이. 그 다음 우와 이거 심슨. 2번은요? 응? 7번에 2번은? 7번에 2번 30, B 아, 그래서 4니까. 그 다음 당연히 동쪽, 남쪽, 서쪽, 북쪽. 9번? 저는 남쪽? 응? 나가 남쪽. 그리고 9번이요? 9번에 XOX 10번이요? 개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사자자리.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까지 나? 11번까지 나? 12번 12번까지. 오케이. 1번에 2,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5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체크해놓고 6번에 4, 7번에 1,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3, 12번에 1. 그래서 6번 모르시겠다고? 5번이요? 5번.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라고 했는데 달까지 거리 미리 지금 측정하는 게 또 달의 크기예요. 지름이래, 그죠? 그럼 달까지 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네. 그 다음 구멍에 달이 꽉 차게 보일 때까지 달의 크기를 구할 수, 꽉 차게 보일 때 달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 구멍의 지름과 달의 지름이 비례식이 있어질 테니까. 그 다음 구멍의 지름 D와 눈까지 거리는 직접 측정해야 되겠죠? 얼마 되지도 않고 몇 cm짜리, 몇 밀리짜리. 그 다음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눈에서 구멍까지의 거리는 이것 때문에 헷갈리겠구나. 네. 크면 멀리 가야지. 네. 구멍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눈에서 구멍까지 거리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야 되겠죠. 왜요? 응?
잠깐만. 오케이. 실험할 수 있겠네. 요 정도 크기를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 굿, 잘했어. 그럼 이제 손을 좀 더 크게 해봐. 훨씬 크게. 이 정도? 요 안에다 넣으려고 하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크기로? 머리를 왜 머리를 움직여? 머리는 지구라니까. 아우. 이 원리죠? 대상이 똑같을 때 내가 보려고 하는 게 거리, 이 크기가 크면 당연하게 얘랑 아예 똑같으면 아예 이까지 보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중간 정도로는 그 반이면 돼. 더 가까워지면 더 작아도 되고. 됐음? 그러면 할 때 구멍이 작으면은 다리 지구와 달 중간에 있어야 됐어. 아, 만약에 구멍의 크기를 지름 14만 킬로미터 정도로 뚫으면 딱 중간에 놔줘도 돼. 달의 크기가 38,000km 거거든.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사고해서 제 이해되셨음? 네. 네. 그다음 눈과 구멍의 지름, 눈과 달의 지름이 이룬 두 사람의 닮은 꼴이니까 닮은 비를 쓸 수 있는 거다. 그다음 또 혹시 틀린 거 있냐?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이야 특이한 거 헷갈리네. 오늘은 그래서 두 단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망했다. 는 아니었어. 이 뒷단원이 되게 간단한 얘기라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 자 그래서 다른 헛소리를 안 하는 걸로 하자. 헛소리 잘 정신 없다. 뒷단이가 너무 쉬워 보이는 그래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달의 풍정과 위상 변화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나냐? 태양계의 기본적인 회전 방향은 처음부터 뭐라고? 서쪽에서 동이다. 그 달의 풍정, 달의 자전도 예외는 아니야. 자 그래서 달의 공정과 위상 변화. 그치. 화성이었나 금성이었나 걔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그럼 공전 얘긴데 뒤에 하겠지만은 아니 뒤집어진 놈이 하나 있지. 그냥 금성이다. 그래서 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데 문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구름이 안 거치게 돼. 한밤중에도 계속 오렌지색이야. 4번. 어차피 하늘을 못 봐. 자, 그래서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 알아보는데 달의 공전. 혹시 이거 이런 표현 들어봤냐? 한 해가 뭘 의미하는 거지? 1년. 근데 왜 한 해가 1년일까? 왜 해가 사람은 1년이지? 태양의 천부성에서 겉보기 운동이 1년이 걸리거든. 연주 운동. 네. 그래서 태양 연주도 주기가 1년이니까 한 해면은 1년이다. 이거 비슷한 예도 있을 건데 더 많이 쓰는 얘기지. 한 달 왜 한 달이야? 달이. 그렇지. 달이 공전하는데 한 달. 그렇지. 그러니까 달의 공전 주기가 한 달이라는 뜻이라서 되게 강한 얘기지. 자, 그래서 달의 공전은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 달이 한 달, 이건 물음표 다가놓고 한 달이 아니거든. 네? 한 바퀴씩 한 달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뒤에 생각.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이다 하는 얘기다, 그죠? 대충 운동. 이게 왜 한 달이 아니냐면은
대립한 역학관계.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 맞냐? 맞나?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구가 공전한다는 걸 몰랐으니까 지구 주위에 달이 슝하고 공전할 때 여기 말고 여기부터 시작하자. 달의 꼬라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상을 보고 판단했거든. 여기가 보름달, 초승달 이런 걸 보고 판단했다고. 아직은 얘기 안 했지만 달이 여기 있으면 보름달이다. 그러면 과연 달이 한 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여기 삥 돌 때 지구는 제자리에 있을까? 계산도 될 건데 1년이 며칠이지? 아니 한 달이 1년이 몇 달로 돼 있지? 12달이 되는 거지? 12달. 응. 그러면은 대략 30일이라면은 12분의 1만큼 360도에 12분의 1만큼 지구가 움직이는 거 맞나? 네. 그게 대충 얼마쯤 될까? 30도. 즉 지구가 30도 여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럼 달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면은 여기에 달이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지구에서 볼 때 얘가 보름달까지 교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로 이만큼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지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인식하는데 그 인식이 잘못된 거지. 여기까지가 30일이 걸린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달의 공전 주기는 그보다 짧은, 구체적으로 한 3일 정도 짧은 27.2일이라. 대충 계산할 때는 필요 없겠지. 자, 그래서 대충 달이 지구 중에 한 달에 한 바퀴, 한 달 귀찮으니까 대충 30일이라고 보자. 한 바퀴면 몇 도지? 360도. 그러니까 30일에 360도를 도니까 대략 몇 도씩 하루에 움직일까? 12도. 그런데 방금 이것 때문에 27.3일에 360도 도니까 요거는 하루 움직이는 게 약 13.1도 정도가 된다. 지금 대충 13도로 되어 있을 거니까. 자, 요건 다른 애 보면서 보시고. 그래서 달이 약 한 달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겠지? 27.3일이거든. 한 바퀴씩 지구를 사회성으로 회전하는 운동, 맞다. 사회성을 얘기한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지? 정상적이니까. 자, 그 다음 뭐구나? 날짜는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하루에 약 13도씩 움직이는데 그게 말이 안 나왔네. 어쩔 수 없지. 그 다음 달의 위상변화. 위상에 보이는 꼬라지라고 했다 그러지? 이거의 기본 문장을 살펴봐. 어떻게 위상을 그리는가 하는 거야.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팩트. 관측자는 어디 있다고? 지구. 지구에 있다고 했다 그러지? 그래서 지구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달이 있다. 근데 문제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 태양에서 햇빛을 받는다 그지? 자, 그래서 햇빛이 여기에서 쭉 이렇게 들어온다 치자. 태양빛. 그러면은 당연히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거고 여기는 어두울 거거든. 네. 여기는 밝고. 근데 문제는 지구의 관측자는 볼 수 있는 게 요 방향. 즉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잘라서 뒤쪽은 안 보인다는 얘기다. 맞나? 그럼 시선 방향에 대해 가지고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울 건데 문제는 요 비율들. 여기가 최대한 넓고 여기도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 보인다. 그 다음 여기가 밝은 건 많은 건 이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위상이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햇빛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멍하게 쉽게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릴 건데 뒤집어서 그릴게. 자, 그래서 책이 별 도움 안 될 거니까 네가 맞춰라. 지구가. 자, 그 다음 책에서는 햇빛이 오른쪽에서 오는데 나는 왼쪽에서 오는 걸 그릴 거야. 그래서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동은 뭐냐면 문제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다른데 그래도 위상은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햇빛. 자, 그러면 달이 있으면 위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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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다음 그래서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달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대략 한 달이 걸린다는 뜻이죠. 자, 그럼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햇빛이 걔도 왜 이렇게 못생겼죠? 넘어가자. 웃지 마는 거니. 자, 달이 여기가 어두운 거 맞나? 네. 그럼 지구에서 볼 때 이 달의 밝은 부분이 보일까? 안 보여요. 안 보이겠지. 사. 오, 어떻게 알았대? 옛날 책에서 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저기 어두운 거니까 지구에서 볼 때 밝은 면이 보이겠지. 네? 응? 매우 좋은 생각이다. 지구 그림자를 가릴 것 같지? 안 가려. 안 가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 크기에 비해서 달의 그림 지금 사실 지구 그림자에 달 4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오차는 그거에 한 2.5배 정도 된다. 지금 하필 딱 그 그림자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라고 일식이라고 하지. 그게 바로 밑에 토픽이야.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잠깐 3차원으로 보자. 지구의 공전 궤도는 이렇게 그릴까? 태양이 있고 햇빛을 원만대로 쏠 건데 여기에 지구가 딱 있다 치자. 그럼 달은 어떻게 돌고 있냐면은 여기서 한 5도 정도 기울어서 돌고 있어. 그러면 보름달이 여기에 떴다라고 해도 지구 그림자는 이쪽으로 가겠지. 달은 피하잖아. 저런 식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림자가 되게 딱 가릴 것 같지만은 무려 이 각도가 5도나 됩니다. 달의 크기는 0.5도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즉 운이 엄청나게 좋지 않으면 사실 일식이 안 생긴다. 그럼 해결됐음?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보자. 관측자는 여기 있다고 했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지구에 볼 때 얘는 D자처럼 보일까? D자 거꾸로처럼 보일까? 진짜 아니죠. 응? D자 이렇게 생겼지? D자처럼 보일까? D자 거꾸로처럼 보일까? 전 쉬운데 얘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안 보이고 얘는 다 보이고 얘는 지구에서 관측자가 보면 올려다보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이겠죠. 얘는 여기에 관측자가 있어야 보일 테니까 거꾸로 보고 있는 데서 보는 방향에 오른쪽이 밝아 보일 거야. 그래서 얘는 지구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중요한 포인트다. 책이랑 정반대라고 책 보면 헷갈릴 거라고 했지. 그래서 햇빛 방향 보고 바로 네가 판단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가끔 문제에 따라 햇빛이 오는 방향이 책이랑 반대가 될 수 있거든. 책에 이상할 것 같은데요. 왜? 햇빛이 여기서 오는데 왜 여기서요? 지구에서 관측자하고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다시 지구에 지구에서 관측자가 지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지구에서 볼 때 얘가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겠지. D가 지구랑 같은 쪽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그 D. D이 아니라 D. D가 아니라 이거. 예. 응. 그 D가 거꾸로. 관측자가 지구에 있다는 의미 좀 알겠나?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이상한 건 사실이야. 그게 관점 전환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대체로 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남이 생각하고 남이 느끼는 거에 뚝 떨어져가지고 보면 좀 이상해 보이거든. 자,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거 후회시키려고 아예 이건 태극감을 거꾸로 했지. 됐냐? 자, 그럼 계속 좀 어려운 건데, 얘는 이렇게. 그럼 지구에서 볼 때는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면 당연히 이 원의 안쪽이야. 맞나? 네. 나 왜 여기 그렸지? 야, 이거 버리자. 이거 거꾸로 그리니까 헷갈렸어. 여기 그리자. 저 뚝배기 가면 버리기.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그럼 여기 있는 달을 본다는 지구에서 보이는 부분은 요만큼이다. 밝은 부분이 많나 어두운 부분이 많나? 어두운 부분이 많다, 그지? 그다음 마찬가지 지구에서 볼 때 시선 방향의 오른쪽이 밝은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이게 오른쪽 맞나?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다. 무슨 개념? 이건 연구할 수 없다. 이쪽은 둥글고, 이쪽, 포기. 자,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보일 거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이런 말을 네가 볼 일이 별로 없다. 새벽에 깨지 않는 볼 일이 없어. 새벽에 못 보여요. 응? 달 밤에 이렇게 안 보여요. 이건 자주 보는 거거든요. 미안. 이건 자주 본다. 저녁이라서. 달이 뜨는 시간이 있어요? 달이 보이는 시간이 있지. 좀 밤되면 보이는데. 아, 진짜? 네. 달이 하루 종일 안 뜨는 날도 있다. 구체적으로 잘 봐봐.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같은 쪽에 별이 있으면, 달이 있으면 태양하고 같이 떠서 같이 지겠지. 게다가 금은이다. 그래서 태양하고 미세하게 어긋나 있으면 어차피 시커멓다. 그러면 결국 저때 지금 이때는 하루 종일 달이 안 뜬다. 그래서 만약에 달을 피해가지고 별 같은 거 보러 가고 싶다면 일부러 금날을 선택하거든. 됐어? 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부분 여기가 보일 테니까 시선 방향에 대해서 왼쪽이 밝다. 그러니까 이 달은 이렇게 보일 거라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달의 위상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외울 수밖에 없긴 하다.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이라고 돼 있을 거다, 그죠? 네. 얘는 상현. 보름달. 보름달 망이라고 해, 위상. 그 보름달이라고 돼 있냐? 망이라고 돼 있잖아. 보름달의 위상이 망이야. 자, 그다음 얘는 조승달. 얘는 사기라고. 네 사가 어떻게 알았냐? 전 책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사기 때는 어차피 태양이 같이 뜨고 같이 진다고 했지. 자, 그다음 얘는 금은. 얘는 하연. 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나름대로 망이나 사기나 초승, 금은 별로 헷갈릴 일이 없거든. 초승이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줄게. 그래서 네가 기준으로 하나만 외워야 되겠다면 이걸 추천한다. 뒷장으로 보이는 달이 상현달이야. 다 외워야 돼요. 응? 다 외워야 돼요. 그래. 이 달의 위상을 묻는 이름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문제 풀면 외워야 되거든. 자, 그리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건 이름 붙여놓은 거지. 이름 붙여놓은 거는 제일 처음 이름 붙이는 놈이 장땡이야. 뒤에 사람이 딸에게 고치고 싶어도 못 붙이지. 달고놈이 있다. 일본 가라. 일본 놈 이거 안 해도 된다.
음력으로 달을 붙이거든. 예를 들어 초세달은 3, 1월, 상절 7월, 15일월 이따 식으로. 좋잖아. 따라해봐. 3, 1월. 일본어로 이건 미카즈키. 선택해. 일본 가서 음력 날짜대로 그냥 달 이름 부를래? 일본어까지 다 알아요.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나.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거 음력 며칠이라고 하면 달 이름 뻔하게 한다는 게 음력 15일이고 아 이것도 책이 있을 것 같은 바로 있구나. 달의 모양과 위치가. 자, 그러면 그것도 잠깐 볼까. 달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고 할까, 그죠? 그 다음, 굉장히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 해진 직후라는 게 도대체 며칠 얘기하는 거야? 6시? 응, 저녁 6시겠다, 그죠? 근데 태양은 어디 있을까? 끝부분? 끝부분 어디? 동쪽, 서쪽? 둘 중에 골라. 어디? 그 서쪽. 서쪽에 있다는 뜻이다, 그지? 네. 자, 그럼 그걸 보면 뻔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동쪽에서 뜬다. 모든 달, 모든 별, 모든 행성 처음부터 도중에서 뜨는 건 맞긴 한데 문제는 낮에는 달이 안 보인다 치자 보이는 거 알고 있는데 밝게 보일 때는 저를 반대해야 되니까 일단 해가 져야 되겠지. 6시쯤에는 보이지. 그때쯤은 보인다 치죠. 자, 그럼 달의 위상 1 기준 시각은 해진 직후로 하자. 그러면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동쪽이 될까? 여기는 지평만 땅속이라 가지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땅속으로 졌으니까 안 보인다. 그래서 저녁을 먹어. 그러면 잘 보면 태양이 보이는 방향에서 아주 약간 어디나서 초승달이 있기 때문에 초승달은 사실 태양이랑 비슷한 서쪽에서 보이거든. 구체적으로 요쯤에서 초승달이 보일 거다. 초승달이 어떻게 생겨먹었지 뻔하게 할 수 있겠지. 그림은 잘 그렸지만 사실 햇빛은 여기에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초승달은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보이는 헷갈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차피 초승달이 보이는 건 저녁 시간이다. 저녁 시간에 태양이 서쪽에 있는 거 알고 서쪽에서 빛이 비치면 달이 어떻게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쉽게 알 수 있거든. 바나나라니. 노란색 어디 얘기지? 네. 아까 그 유선을 쫙 빠져. 물에 넣으면 왠지 헤엄자식과 같이 생겼어.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 달의 위상 이거. 그런데 달이 공전하는 방향이 초승달 다음에는 당연히 상현처럼 갔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남처럼 변하거든요. 네. 지금 얘가 조금 지나면 하루에 13도씩 3년. 서에서 동으로. 이유가 뭐냐면 달의 실제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이게 사지기 시작한다. 이따 지금. 그러다가 이 정도까지 오면은 완벽한 D자가 되고 이게 상현이었죠. 저것은 상현. 자, 이게 보통 초승달 아까 일본말로 3일 월이라고 하는데 음력 3일 정도 얘기한다. 금은 음력 제로. 그다음 상현은 좀 애매하지만 아파씨 음력으로 약 7일에서 8일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근데 사연 이딴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상현은 잘 보면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는 각도가 90도죠. 네. 그래서 달이 서쪽에 있으면은 상현은 정확하게 남쪽에 있을 때. 달이 서쪽에 있을 때. 자, 그러면 동쪽까지 뭐네? 그 다음엔 얘가 또 살찌기 시작하겠지? 뚱땡이 달. 이건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자, 그러다가 완전히 태양과 정반대쪽에 있으면 이제 이거는 보름, 즉 사기 아니라
4이 되겠죠? 4.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 여기에서부터 달이 쭉쭉쭉까지 오면은 대충 한 달의 절반, 즉 음력 15일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힘들어. 그래서 이거 위상 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 생각하면 위에가 밑에가 완전히 동일한 거야. 당연히 위치 단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랑 같이 생각하면 당연히 상해는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똑바로 선별할 수 있지. 물론 시간 달 떠오겠네. 달이 낮에도 달이 보인다고 했다 그죠? 낮에 태양이 남쪽에 남 12시에 딱 왔을 때 사실은 얘가 떠오르기 시작해. 그때 떠오를 때 모습은 진짜 이렇게 생겨. 맞아.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움직이면 태양도 그만큼 더 움직이고, 이건 1시간에 15도씩 그지? 그러면 달이 이렇게 퍽 치면은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하루 동안 시간 따위 변화고. 달이 움직인 거죠? 응? 달이 움직인 아니 지구 움직이는 거지 하루 동안에. 달이 잘 생각해봐. 달은 한 달에 한 바퀴네. 근데 지구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죠. 최소 30회 빠른다. 그래서 사실 지구의 자전, 하루 동안 나타나는 모든 변화는 사실 지구의 자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 같은 시간을 고정시켰으니까 이런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매우 민감한 사람은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달의 위치가 변하는 걸 알 수 있다. 주변에 별이 있으니까 별까지 거리 재면은 달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거든. 왜? 이제 하는 사람 있어요? 나 진짜. 내가 동아리를 초등학교였다니까. 이렇게 손 4개 뻗어가지고 쭉 멀리 하면 이 각도가 5도거든. 주먹 치면은 마찬가지고 쫙 펴면 15도 정도가 돼. 그보다 엄지손가락이 대략 2도 정도가 되는데 이 엄지손가락 가지고 별까지 거리 재면은 몇 도씩 하루 동안도 사실은 달이 하루에 13도 움직인다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 달의 반지름이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지름이 0.5도였잖아. 13도 움직이니까 사실 꽤 많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한창 때는 하늘에 별자리만 보고도 시간 분단위까지 맞추는 사람이야. 진짜 해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로 시간을 왔다 하려고 하는 게 뻔히 아니란 걸 알겠더라. 꽤 정확해. 꽤 엄청.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물 표현이 있으니까 해가 진 직후라는 거 이거 꽤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진 직후는 건 태양을 서쪽에 고정시켰다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저기에 태양이 서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달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식과 월식, 일식은 스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아니고 일식은 말이지 하늘에서 커다란 개가 태양을 확 물었다가 뜨거워서 배통하게 되는 현상이 일식이다. 왜 웃지? 월식은 그놈의 개가 차가운 달을 물었다가 너무 차가워서 되는 현상이야. 근데 뜨거운 거로 차가운 게 좀 참기 좋았나 보지? 그래서 일식이 훨씬 더 긴 개뿔. 자, 그래서 일식과 월식, 식 이클립스라고 하는 현상은 뭔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현상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식과 월식이 이게 둘 다 자, 그래서 일식과 월식 아파 일식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 하면은 지구 기준으로 달하고 태양의 크기가 0.5도 거의 같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런데 그동안 달이 하필이면 우연히 달이 태양을 가려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려진 걸 일식이라고 한다. 아이고 힘들어. 자, 만약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린다면 이건 개기일식이라고 한다.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보일까요? 응? 하늘이 검은색으로 보일까요? 맞아.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까매져. 그래서 낮에도요? 일식이 일어났을 때는 하늘이 까맣고 심지어 별도 보인다. 와, 우와, 더 신기한 것도 있다. 우리가 낮에 색깔 보는 건 태양에서 오는 태양 표면에 그 플라즈마 때문에 나오는 백색광이거든. 네. 그런데 태양 표면이 완전히 다 가려지면 태양 바깥쪽에 있는 기체층에서 오는 빛만 닿는다. 그 얘기 무슨 뜻이냐? 평소에 보던 색깔하고 일식 때 주변 색깔이 완전 달라. 어떤 색깔을 보고 어떤 색깔은 안 보인다. 그래서 개기일식하고 여기 나오는 일부가 가려지면 그래도 비슷하니까 별개는 없거든. 부분일식은 사실 임팩트 면에서 완전 차이가 엄청 크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기억한 2000년 초반에 미국 퓨즈제도에 일식이 한번 지나갔어. 개기일식 지나갔고 우리나라 근처에서 잘 안 일어나. 워낙 잘 안 일어나서 세종시로 한번 적히고 조선시대는 2번 정도밖에 없었다지. 와, 우와. 2000년 역사. 그런데 2063년인가 66년인가 우리나라에도 개기일식이 하나 지나가. 그때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거기는 통일전망대라 가지고 저기 강원도 끝자락이거든. 거기에 살짝 걸치는데 그 영화로 거기까지. 적어도 집어넣을 때문에 죽지만 않았다는데 거기 가서 볼 수 있어. 잘 가봐. 자, 그래서 이렇다 하니. 자, 그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따가 말하나 태양 여기에 지구 이게 지구와 태양과 큰 거라고 제가 했지만 태양까지 거리는 달까지 거리의 400배 정도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 스킬대로 그리면 칠판 다 써도 모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복을 시키는 건데 여기에 달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태양에서 오는 빛은 요 끝에서 오는 빛은 달을 아슬하게 스쳐가지고 여기까지 닿을 거고 그 바깥쪽은 햇빛이 닿는다는 얘기죠. 이제 이 한쪽으로는 바깥쪽은 빛이 못 들어오겠지. 여기에서 오는 건. 네.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 오는 빛이 이쪽을 아슬아슬하게 지나면은 요 사이는 여기에서 오는 빛이 안 닿는다. 그 다음 쭉 이동해서 반대쪽에서도 빛이 어떻게 오는지 볼까. 여기에서 오는 빛은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서 여기 닿고 이쪽으로 가는 빛은 아슬아슬하게 지나서 여기에 닿는다 치죠. 그럼 뭔가 특이한 부분이 한 군데 보이죠? 네. 이쪽 여기 있는 관측자가 보인다면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봐도 태양은 절대 안 보인다. 즉 달이 완벽하게 가렸다는 얘기다. 이러면 요 관측자는 이쪽에서는 개기일식을 본다. 그럼 관측자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면 태양의 일부가 보이지. 근데 이쪽은 답이 없거든. 달이 가렸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인식이 벌어진다. 그럼 반은 검고 반은 하얀. 근데 그 하얀 부분이 미친 듯이 밝아가지고 검은 부분이 몇 년도 안 보여. 그때 좋은 게 뭐냐? 색광풍지 있지? 안쪽에 인쇄로 되어 있는 거. 네. 그걸 보면 이제 완벽하게 달이 태양을 가리게 보인다. 그때쯤에 학교에서 나눠줄 거야. 개기일식이 이런 거야.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거. 그런 적 있었을 텐데. 한 3년 전에 부분일식 있지 않나? 아, 부분 월식이었구나. 에이씨. 왜?
잠깐만. 염증이 되게 무섭긴 하네. 춥고 덥고 난리 났다. 너무 추운데 땀이 왜 이렇게 새는지 모르겠네. 죽는 거 아닐까? 다음 주에 내가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해. 아, 짜증. 자, 그래서 이 각각 부분, 여기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부분은 본 그림자라고 한다. 즉, 본 그림자에선 개기식이 일어나고 반 그림자에서는 분리식이 일어나. 이런 햇빛, 즉 태양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월식. 요거는 잠깐 중요한 얘기 안 했네. 자, 그럼 잠깐 지구에서 볼 때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이게 서에서 동이거든. 달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겠지. 질문이다. 누가 더 빨리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까? 달? 당연하지. 왜? 태양은 한 1년에 한 바퀴. 근데 달은 한 달에 한 바퀴잖아. 즉 달이 12배 정도 빠르거든. 그래서 지구가 훨씬 빨리 자전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있으면 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쪽부터 파묻겠지? 맞나? 네. 그래서 당연히 일식이 지내야 되는 태양의 서쪽 또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부터 가려진다. 이게 책에 있는 적용입니다. 오, 책에 빼먹었네. 오, 옆에 있다. 일식. 태양이 오른쪽부터 가려지면 오른쪽부터 다시 보인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르는 게 달이 태양보다 빠르니까 그렇지. 즉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책만 보면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 쪽은 상식을 원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이라는 게 기껏해야지 뭐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365일이고 한 달이 30일이고 이 정도밖에 없다. 거기에 하나 더 모든 실제 회전반은 사에서 동이다라는 거 예외가 좀 있어서 그렇지. 조금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월식. 월식은 뭐냐면 어쩌다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서 햇빛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이 어두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아까 이게 뜻이 아니라고. 자, 다시. 자,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의 공중 궤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달이 이렇게 기울어서 돌고 있으니까 지구 그림자는 이쪽으로 가고 달은 여기 갔잖아. 실제로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겹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옆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지구가 여기 있는데 달이 공중 궤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서 달이 하필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있는 표면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달의 공룡에도 이렇게 되면 달하고 지구하고 일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때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돼야 월식이 일어난다. 이게 3차원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매달 일어나는 현상 아니다라고. 자, 그럼 우연히 그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은
자, 일단 햇빛은 여기에서 보고 태양빛. 자, 그 다음 지구가 있는데 태양도 크게 있고 지구도 크게 있으니까 마찬가지 태양빛도 지구를 이렇게 지나갈 때 봉그림자를 만들고 또 이렇게 가는 빛이 반그림자도 만들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구의 봉그림자 된다. 다시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이런 지구의 봉그림자. 엄마야. 아싸, 지구 이름 빨리 썼으니까 지구가 죽을 거야.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파란색 어디 갔지?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서에서 동으로 이 그림자에 기어 들어오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달이 여기 있으면은 햇빛 그대로 받고 있겠죠? 그래서 정상이다. 그런데 얘가 여기에 쇽 들어가면 지구가 달보다 4배 크다고 했지? 그래서 저 봉그림자의 풍랑 완전히 다 빠질 수 있거든. 자, 이러면은 햇빛을 전혀 못 받겠네. 네. 그래서 이때는 달이 전체가 안 보이는 개기 월식이 된다. 즉, 봄 그림자에 빠지면은 개기 월식. 요거는 마찬가지네. 달의 봄 그림자에 들어가면 태양의 개기식인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러면 그 저거 저 계절식이라면 사기라고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물론 얘는 지구,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닿아 있으니까 이때 위상은 사기겠지. 근데 얘는 잘못 태양, 지구 그 반대쪽에 닿아 있으니까 이 위상은 다 아니다. 자, 그럼 질문이다. 이때 무슨 일이 있게? 거기요? 음. 반그림자에 들어가 있으면 달은 어떻게 보일까? 사실 아무 일 없다. 사실 평소보다 약간 어두워지긴 하는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저기 반그림자 지역에 달이 들어가면은 아무 일도 없다. 그냥 달이 잘 보인다. 그럼 언제가 개기 월식이냐면 이렇게 반그림자 일부가 빠져 있을 때 이때가 부분 월식이다. 다시 봉그림자 지역은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다, 그죠? 그래야 햇빛을 반사하는 달도 그 부분만 빛을 못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흔히 하는 말식이거든. 지구의 반그림자 지역에 달이 들어있으면 부분 월식이다. 개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봉그림자만 역할을 하는 이 월식은. 그래서 책에도 그림 잘 보면 반그림자가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반그림자에 달이 쏙 들어가 있는 그림은 없어,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반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9원 나머지는 다 숙제. 그리고 어차피 몇 페이지 안 된다, 그죠? 쉬는 시간. 응? 쉬는 시간. 누구 마음대로? 콜 5분 정도 쉬자. 태양경 순간 태양 이건 한 페이지짜리거든. 아와 아이 아파. 태양계 행성도 해야 돼요. 응. 네. 잘하자.
벌써 쉬는 시간 끝? 아니요. 왜? 왜 아닌데? 왜 아니냐고? 비가 태풍 때문에 오는 건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영향을 태풍도 크거든. 우리나라 사이즈가 남쪽으로 대략 500km인데 이번 태풍은 최대 강풍 범위이 1,400km 찍었다. 지금 물은 약해지긴 했는데 태풍은 사실 비가 계속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 이른바 눈벽이라고 하면 지날 때마다 비가 세게 내렸다가 약하게 내렸다가 해요. 물론 바람은 줄기차게 세게 불지만 지금 내리는 비는 태풍의 아우터밴드라고 하는 곳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 미니카 같아. 오, 아파. 자, 그래서 태양의 행성과 태양. 물론 이것도 해오라고 한 이유가 이거 외우는 거니까 그런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외우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네가 외우면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왜 하게? 심심해서. 왜 하니? 그 생각했는데. 자, 외운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라고 하는 건 별로 답이 없거든? 너무 많잖아. 이 페이지의 내용을 진짜 다 외우겠다고? 왜 그래? 자, 그래서 이 태양계행성, 이 태양계행성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쓰도록 하자. 첫 번째 행성은 수성, 영어는 머큐리. 행성 기호는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전령의 신이지. 자, 수성은 생긴 꼬라지부터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데다가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크레이터. 맞아, 크레이터. 자, 그리고 수성의 키워드는 뭐냐면 달이다. 저거만 써놔라. 누가 지나가면서 수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달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 달의 특징은 모르는데. 아, 그래요? 달은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라고 했지? 수성도 그래요. 태양 크기의 4분의 1. 응? 뭐라고? 태양 크기 4분의 1이다. 엄청 클 아니, 텐데.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라고. 그래서 달이랑 수성은 크게 거의 똑같다. 그냥 달이랑 수성 똑같이 대기가 없다. 그리고 달하고 수성 똑같이 크레이트가 많다. 자, 그래서 수성의 특징이라고 해봤죠? 태양에서 제일 가깝다. 그 다음 물과 대기가 거의 없다. 이게 달의 특징이지. 표현 속도도 영향,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달이랑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의외로 태양이 제일 가깝다 치고는 온도가 뜨겁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 왜냐면 얘가 온도가 기껏해야 최대 350도까지밖에 안 온다. 350도는 충분히 뜨거운데 왜 이거밖에 안 오른다 하면은 그 뒤에 끝판왕이 있어서. 자, 두 번째 금성. 그래서 지금 금성 영어로는 비너스. 기호는 비너스의 거울. 자, 금성 키워드가 뭐냐면은 상당히 미개였으니까 반짝거리게 엄청 밝아. 그래서 되게 유명해. 그다음 달이 이른바 회전주기. 그러니까 태양이랑 지구와 달이 태양이랑 금성이랑 지구가 늘어선 걸 기준으로 하늘에 금성이 위치에 표시하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거든. 그래요. 이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 별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 이 사실은
금성의 움직임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다. 즉 인간한테 별의 상징이라는 건 사실은 금성이었다. 이름도 봐 얼마나 예뻐. 우리나라 말 이름도 저녁에는 태백성, 아침에는 개박바라 개명성이라든가 하여튼 이름도 되게 많아. 자, 그런데 금성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지구? 네,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다. 자, 그래서 금성은 좀 이따 재밌는 표현을 하나 얘기해 줄 건데 이 양놈 새끼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금성은 몸 특유의 Y자 모양의 부르기가 생기거든. 광풍이 부르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두통 공치가 된다. 그래서 얘 키워드는 첫 번째 이거지. Every twin of the earth. 지구에 쌍둥이 있는데 악마 같은 쌍둥이라는 뜻이야. 왜 악마 같은 쌍둥이라고 하냐면 물리적 특성인 게 비슷하거든. 예를 들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다. 거리 비슷하다는 뜻이야. 태양보다 거리가. 그 다음 금성은 지구 반지의 80%로 지구하고 크기가 제일 비슷한 태양계 행성이다. 그래서 사실 얼핏 생각하면 금성은 지구하고 매우 비슷할 걸로 생각했거든. 사실은 1970년대까지. 그래서 1970년대에 누구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물리학자가 금성 기후가 맞아, 코스모스 그 사람 맞아. 금성 기후가 아마도 플로리다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휴양지가. 코스모스가 뭐예요? 응? 선생님 코스모스? 코스모스 뭐라 해야 하세요? 코스모스 쓴 사람이 칼 세이건이고. 코스모스가 뭔지가 뭔데요? 아, 너도 몰라. 몰라.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야. 자, 그런데 관측해 보니까 이게 완전 미친 기지. 자, 제일 큰 특징은 자전축이 뒤집어진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공전 방향이 공전 방향이 아니라 자전 방향이 반대. 반대다. 얘는 동에서 커다. 얘만. 자, 그 다음 사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야. 자전축이 왜 뒤집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뒤집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 이거다. 그 어쨌든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하루가 1년보다 길다. 그러니까 마치 속담도 어리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예스, 금성이 서쪽에서 뜬다. 하루가 1년 같다. 금성에서 그렇다. 진짜 이 정도까지는 할 말 없어. 하루가 근데? 몇 년인데? 응? 하루가 얼마나 되는 거야? 내 기억이 288일인가 그럴 거야. 와. 천왕성이가 해왕성이가 그것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걔는 그냥 자빠진 것 뿐인 거야. 느리진 않지. 걔들은 다 빨라. 자전 속도가 빠를 때 나타나는 특이한 무늬가 평형 줄무늬거든. 즉 평형 줄무늬가 있는 행성들은 자전 속도가 다 빠르다고 보는 거야. 그 뭐지? 그래서 1년이 하루 아닐까? 거의 1년이 하루야 여기는. 근데 그 별 의미가 없는 게 얘는 매우 두통 구름층으로 쌓여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름이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어차피 낮하고 밤이 구분이 안 된다. 햇빛이 일단 행성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돼. 계속 살아남는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그냥 오렌지색 구름이 쫙 깔려있다 라는 얘기들. 이 두터운 구름층 때문에 나타나는 게 부식기압이야. 지구가 1기압 와. 90기압 정도 하면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땅바닥에 툭 쓰러진 다음에 그냥 그대로 쥐프가 된다. 화성에 살는 사람 지구에다가 쳐도 죽는 거. 화성에 살 수 있다면 살아봐.
자, 두툼한 그룹 중에 전체는 주로 CO2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SO2도 있다. 나중에 지구가 금성처럼 될 수도 있겠네. 맞아. 지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지구가 금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꽤 많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평균 기온이 몇백 도. 450. 얘 때문에 얘가 못 끼는 거야. 이게 태양계 최대 온도야. 즉 금성을 지옥이라고 했던 이유가 기압도 높고 기온도 높다. 그래서 금성 표면에 떨어진 탐사선 중에 제일 오래 버티게 15일인가? 보통은 내리자마자 2, 3초 안에 다 깨진다. 근데 어떻게 15일 잡았지? 아니 작전을 했지. 뭔가 부서지면 한 시간 한 군데로 뚫리면 전체가 다 뚫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싹 다 없애요. 하나도 없앴어. 미리 깨질 거야. 카메라를 없으면 하는 이유가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래서 15일 버텨야 돼. 그래서 금성 탐사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지. 러시아라고. 탐사선이라고 말 그냥 쇳덩어리. 아니 사람은 못 가. 절대 금성에는 죽는다 진짜. 여기 하나 더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지옥인데 요놈 때문에 짙은 황산에 비가 내린다. 한성비가 반납해서. 짙은 황산이면 사실은 저 짙은 황산에 맞으면 물기가 제거되면서 시커멓게 변하거든. 마치 탄것처럼. 그래서 유기체는 전부 다 떨어지는 거야. 아마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지옥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이 금성이다. 자, 그러니까 금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다 나쁜 얘기 아니야. 지금 크기가 비슷한 거고 다만 중요한 얘기 아니야. 네, 됐어. 잠깐 스톱. 30초. 아 시끄러. 제국이야. 자, 그 다음은 당연히 지구겠지? 3. 지구. 지구는 영어로 가이아라고 하지? 얼싸니까. 영어이지. 기호는 요거 가이아의 표시다. 자, 지구는 생긴 꼬라지는 늘 그렇듯이 이렇게 그릴까? 완벽해. 그 지구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거밖에 없다. 지구. 물. 물. 자, 그 얘기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진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위성 중에 몇 개 있긴 해. 자, 게다가 적절하게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고 생명체의 위력망이 잘 뻔한 얘기는 빼자. 와, 책도 그래야 되네. 지구. 설명이 제일 적어보지? 근데 사실 모든 행성 중에 제일 특이한 게 지구다. 그래서 할 말을 맞추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라서 빼놓을 거야. 자, 그다음 네 번째. 성. 마스. 산이 되게 좋아하죠. RSM 화살이 기호다. 얘는 키워드를 꼽기에 좀 애매한데 그래도 꼭 하나만 꼽자면은 난 극권 뽑으려면. 극권이 뭐예요? 극은 뭔지 아지? 난그 북극. 네. 관은 왕관 얘기하는 거. 차가운 왕관? 아니요. 얼음을 뜨거. 자, 화살은 대체로 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양쪽에 모자 쓴 것처럼 빙하가 있거든. 아, 극권이 그거구나. 네, 얘가 극권이에요.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극권이 어떨 땐 내려왔다가 어떨 땐 줄어들었다가 어떨 땐 남쪽에 가졌다 어쩔 땐 북쪽에 가졌다 이러거든. 지금 근데 저기 맞아. 지구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북반구 여름 아니요? 북반구 여름이면 북극이 줄어들고 남반구 여름이면 남극이 줄어들겠지? 마찬가지잖아. 극관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라고 하면 극관으로 할 수 있는 게 계절 변화가 있다는 뜻이다. 자, 그다음 화성은 재밌는 무늬가 있지. 아웃플로 시나리오. 아마 화성 사진에도 없나? 네. 안 보여요. 이 중요한 메리네우스 협곡을 왜? 참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금성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크기의 약 반 정도, 그러니까 지름 기준에서 반이니까 부피 기준은 8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그렇긴 한데 뭐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지금 하면 되지. 일단 얘는 마스, 금성, 이 빨간색이라고 예전부터 전쟁을 상징했었다. 피? 피를 상징하지. 거기에 위성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이 포보스, 데이모스다. 이름이 특이하네. 특이하지. 저기 포보스는 포비아, 예를 들어 하이드로포비아가 광견병이지. 포비아는 공포증을 얘기하는 거고 포보스가 원래 공포라는 뜻이다. 데이모스는 더 무섭지. 네이버스 영어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아주 적절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라 그러지. 월거프. 그래서 동양에서 흉성이라고 불렀는데 게다가 달고 다니는 위성이 꾸라지도 이렇다. 자,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밝혀진 얘 계절이 있다. 온도 변화가 있다. 온도 변화가 있다. 그 얘기는 잘하면 어딘가 적절한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과거에 물 흐른 흔적도 있다. 그게 지금도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화성 탐사에 죽어라고 길을 쓰고 있는 이유가 화성에서 물이 발견되면 대박입니다. 근데 탐사를 하면 할수록 물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는데 안타깝게도 액체 상태의 물은 아직 발견하지 않았다. 얼음이 발견됐다. 그리고 아마도 그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흐른 흔적도 발견이 된 것 같다. 자, 그 다음 기온도 사실 적잖아요. 영하 한 50도 정도긴 한데 그래도 남극, 북극 정도에 가면 그 정도 기온이 있으니까. 즉 만약에 인간이 지구를 버리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면 제일 후보지는 역시나 화성이다. 대기가 없잖아. 응? 대기가 아주 약하잖아. 되게 만들면 되니까. 대기 아니 중력이 있어요. 중력 약하면 어쩔 수 없고. 대기가 날아. 대기 다 날아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대기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금성 같은 화성 같은 경우에 아마 20억 년 정도까지는 대기하고 물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 근데 어차피 인간이 1000만 년 살 것도 아니잖아. 한 1억 년 정도만 대기가 유지가 돼도 충분하거든. 그리고 그 1억 년 동안 그만큼 대기 못 만들어내겠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테라포밍이 뭐지? 몰라도 돼. 그 몰라도 돼. 행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게 테라포밍이고 테라가 땅이라는 뜻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볼까? 맞네. 토양이나 기타 등등의 산소에 포함되어 있어 붉게 보인다. 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에선 땅만 붉은 게 아니라 하늘도 붉다. 똑같은 산호철 가고 하늘에 퍼져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 지구안은 파랗지? 왜냐면 빨간색이 산란돼서 그렇거든. 근데 화성안은 빨갛지? 왜냐면 파란색이 산란됐거든. 화성에도 산소가 있다는 건가? 아니, 산소는 있는 행성이 비정상이야. 얘기했잖아, 지구가 제일 특이한 행성이라고. 산소가 발견된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 외계 행성까지 포함했어. 화성은 왜 산화철이 생긴 거예요? 산화되는 데는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산소 기체가 없다는 거지. 산소 원소가 없진 않지.
그래서 그리고 산화철이 왜 있냐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질문이다. 화성은 예전에 물이 있었다라고 주장되거든. 지금 지구에서 쓰고 있는 철도 사실 호수가 예전 호수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른바 호성 철광층이라고 하는 데서 대량의 철이 만들어지는데 화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분명히 바다는 호수가 있었을 거고 그 사이 그 바다랑 호수 육지 사이에서 대량의 철광석이 내장됐었을 거야. 근데 물이 싹 다 없어지고 풍화를 걷고 하니까 걔들이 화성 전체에 흩날린 거겠지. 지구는 나중에 화성이 되거나 금성이 되거나 하겠네. 지구가 화성이 될 일은 없을 거야. 금성은 확실하게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성은 넘어가실까? 그 목성형 시작. 지금 우선 목성형인데 지금 몇 시간이 떨어졌잖아. 5번 할까? 네. 목성 주피터가? 기억은 못 들어? 제우스 창 같은 거 아닐까요? 잠깐만. 플루토고 해왕성, 천왕성, 그 다음에 크루세라. 까먹었어. 목성 토성이 기억 안 난다. 그럼 그건 너무 띄는 게 어떨까? 그거 어디잖아. 생각 안 하는 책에도 없는 것이지. 생각해서 뭐해. 얘가 또 갑자기 생각난다. 자, 목성은 고라지는 제일 크긴 한데 일부러 크게 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주머니가 들을 게 많다는 거. 이 주머니가 많다는 건 공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었는데 얘들은 특징이 아니고 제일 큰 특징이라면 눈가에 하나가 붙었다는 거죠. 그 지구 두세 개만한 태풍. 맞아. 그게 계절점이라고 부르는 가장 일종의 태풍 같은 건데 이게 1970년대에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게 신기한 점이죠. 몇십 년 동안? 네, 그래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 아니고 유체라서 그게 당연하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하여튼 대절점이 제일 큰 특징이다. 자, 이런 삼겹살이 특징. 떨어져. 응? 목성도는 삼겹살이 떨어져. 태양계 최대인 변경. 크기가 최대가 아니라 자기장도 최대야. 그래서 번개도 치고 난리야. 자, 그 다음 위성수 많다. 몇 개인지 묻지 마라. 90개? 넘는다. 마지막으로 본 게 140 몇 개였다. 그래서 사실 위성수를 내가 기억 안 하는 이유가 거의 매년 아니 매년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위성수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목성은 위성수 세는 거 포기했다. 그 다음 이제 골이 있다. 그림은 안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고리가 있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맞다. 자전 속도가 빠르다. 1분이 하고. 응? 자전 속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무게인가? 몇 시간 다닐걸? 근데 이 목성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그 몇 시간 단위에 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 지구의 10배 이상 크기거든. 아, 자, 그 다음 6번째 토성 사투르누스 세턴. 얘도 기호를 까먹었다. 얘는 특징은 누가 뭐해도 골인데 과학에서 왜 과학적이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성은 내가 최대한 이쁘게 그려줄게. 크고 아름다운 골이라니까. 자, 일단 토성은 이렇게 생겼다. 내가 오늘 못 그려서가 아니라 고구마 아닌가? 감자.
토성은 얘도 마찬가지 주머니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약간 의도가 있는데 옆으로 커졌다는 얘기예요. 워낙에 빨리 들어와서 그렇기도 하고 밀도가 작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20mm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죠. 자, 그래서 이딴 식으로 생겨온 게 토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고리가 있다면 됐고 밀도가 고작 0.7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 저번에 해안판이었나 대륙판이었나 2.7 아닌가? 걔는 2.7, 얘는 0.7. 물의 밀도가 1이지. 그래서 만약에 토성을 잡아가지고 물에 빠뜨릴 수 있다면 토성은 물에 뜬다. 즉 드럽게 가벼운 물질로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주가 밀도가 얼마나 돼요? 제로. 우주의 평균 밀도는 거의 제로야. 왜? 우주에 물질이 있는 거 같냐? 아, 주변에 물질이 많아서 우주에 물질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 우주에서는 은하고 휙 충돌하고 직접 집어 던져도 은하에 별들이 서로 안 부딪혀. 밀도가 워낙 희박해서. 그 다음 놀라운 사실인데 우주에 갔는데 우주국의 추진장치가 고장났어. 그때 우주국을 싹 다 벗고 빵구를 빙 끼면은 그 추진력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 더 놀라운 현상은 그 정도의 밀도의 메탄가스도 햇빛을 받으면 밝게 보인다. 전에 그 하선에서 탈출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고 바람이 튀어. 그 정도면 진짜 추진력 강하다. 아마 조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다. 우주는 그만큼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생각보다 느리던데. 뭐라고? 생각보다 느리던데. 아니죠. 우주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계속 빨라져요. 영화가 잘못됐고. 아니, 처음엔 전체 움직이겠지.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감당 못할 속도가 됩니다. 그 전에 산소가 떨어졌어요. 아니, 꽤 빨리 그렇게 돼요. 그게 가수의 법칙이야. 자, 어쨌든 밀도는 이 정도. 그런 다음에 위성수가 일단은 인정해 주자. 얘가 태양계에서 위성이 제일 많다. 사실 매년 목성하고 토성하고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토성 위성수가 넘사벽으로 많아져가지고 이제 목성에 따라주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위성수가 토성이 제일 많다. 그 다음 난 이런 표현 싫어하는데 크고 고리 책 이렇게 되지? 고리 어디 있어? 고리. 웬일이야? 웬일을 과학적으로 써놨어요? 암석과 얼음으로 뚜렷한 고리야 많은 위성이 있다라고. 집체만 하는 것도 있다. 저 그것도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큰 걸로는 위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머리. 진짜 머리. 자, 그 다음. 물보다 밀도가 작다는 나와있구나. 위성 최대 크고 아름다운 고리. 맞다. 이것도 있네. 줄무늬가 있던 건 자전 속도 빠르다고 했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전 속도 빠르다. 얼마나 빠르길래. 모른다. 하여튼 빠르다. 엄청. 자, 그 다음 나머지 천왕성, 해왕성 도저히 못 그리겠다. 힘들어. 천왕성 7. 이 하루가 42년 아닌가? 하루가 84년 아닌가? 디트시 그건 또 어떻게 하냐고. 책 들었어요. 천재네. 한 살이 아닌가? 정도. 천왕성 우라노스 윌리엄 허셔 H. 천왕성에서는 하루살이가 되게 돼요.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자, 그래서 천왕성은 특징 없으면 버리잖아. 동그랗게 끝. 8, 해, 원, 3, neptune, 삼지창, 반전.
참 해양성이 특징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이 별로 없다. 그런데 굳이 구분한다면 청황성의 천 무슨 색? 뭔 뜻? 하늘이란 뜻이지? 아, 이 하늘색이다. 해양성에는 사실 청황성과 해양성 자료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묻는 거는 전부 색깔인데 청황성은 하늘색으로 좀 옅고 해왕성은 바다색으로 좀 짙다. 즉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은 청황성은 아마 옅은 푸른색 아니면 청록색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리고 해왕성은 짙은 푸른색이라고 돼 있을 거라 그지?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누가 봐도 청황성 하늘색이잖아. 해왕성 바다색이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얘기하기 쉬우니까 청록색, 파란색 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색깔을 구분하는 게 제일 크다, 제일 흔하다는 얘기다.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청황성의 제일 큰 특징은 자전축이 90도 잘 빠졌다. 그래서 하루가 1년일까? 그래서 아니 하루가 공전 궤도만큼이지 길어지는 상태 태양 뒤쪽으로 가야 밤이 되거든. 그치? 네, 별로. 자, 그 다음 해왕성 같은 게 제일 큰 특징이 이거죠. 치마도 다리 극한이라고 되겠다. 대흑점. 이것만의 특징이다. 책에 따라 대암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흑점이요. 네, 여기 대흑점이라고 있으니까 나도 대흑점이라고 적는다. 그 다음 목성, 토성, 청황성, 해왕성은 전부 다 고리가 있다. 그리고 위성이 다 많다. 계속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아이고 힘들어. 네, 태양인가? 행성의 분류. 자, 그래서 공중 궤도에 따른 분류는 그냥 하자. 귀찮다.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건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건 외행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건 수성, 급성뿐이고 저 숫자다요. 그 다음 외행성은 그거 제외고 나머지지. 자, 그래서 이거 내행성, 외행성 구분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요거 하나 더 하자. 맨눈을 보이는 행성이 누가 있게? 화성? 다 골라봐. 네가 잘하는 거다. 장담하는데. 지구. 지구는 행성이냐? 행성 맞긴 하지. 태양? 태양 행성이 아니고. 금성, 화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맨눈으로 보인다. 응? 근데 네가 잘하는 거라고 했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맨눈으로 잘 보이는 행성들을 매우 신성시했다. 그래서 요일 이름에 박아버렸지. 생각해볼까? 1. 태양이지. 월 달이지.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뭐게? 화성, 수성. 네, 그렇게 5개가 맨눈으로 보이는 행성이라고. 네가 한 대로 했잖아. 그게 동양의 오행이라. 그래서 동양의 오행. 와, 그거 뭐 어떻게 외워? 뭐긴 뭐야? 화수목금토지. 그러니까 불, 물, 나무, 쇠, 흙 이렇게가 동양의 오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식해 보이지. 사실 이도 한 거라고. 자, 그다음 물리적 특성에 따른 행성의 분류.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해야지. 지금 힘들어. 자, 그래서 다시 이거 행성의 특징할 때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 행성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나머지 연상하는 식으로 외우면 된다. 안 하셔도 풀어도 되고. 특히 이거. 생각보다 제일 과학적이지 않은 키워드. 뭐라고? 제일 과학적이지 않은 키워드. 어떤 게 지옥? 네.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이게 금성이 한 줄 더 떠서 그렇지. 진짜 악마가 금성 만든 인간들이 거기 산소비가 내리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대? 그래서
현실은 문학보다 더 비문학적이다. 생각해. 어떤 판타지 소설에서 예를 들어서 이세계 물질인데 혼자서 엄청나게 강력한 괴수급 133명을 가장했다. 난 믿겠냐? 원칙 힘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잖아. 네? 어? 개수가 있어요. 있어요. 이순신이라고. 현실은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이라니까. 그래서 물리적 근데 현실은 현실을 기준으로 소설은 비현실적이다 이러잖아. 다른 해석에 불려. 이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요. 태양계에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태양이 만들어질 때쯤에 태양이 짠 하고 만들어지면 태양풍이라는 걸 물질이 다 날려버리거든. 그 물질에 날아가는 거는 가벼운 놈들이 날아가겠지. 그래서 저 뒤쪽에 쌓이고 남은 놈들은 무거운 놈만 남아. 돌이나 쇠 같은 놈들. 그럼 돌이나 쇠 같은 놈들로 된 게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에서는 그 날려간 가벼운 기체들로 모였거든. 양은 많은데 물질 자체가 가볍다. 그래서 이른바 가스 자이언트라는 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구형 행성과 그 반대말인 지구 동생 행성 이건 구분할 수 있을 건데 얘는 갖다 버리시고 일단 질량하고 반지름 먼저 볼까. 지구 행성은 수성, 지구, 화성까지거든. 비교적 태양에 가깝지. 그래서 태양풍이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래도 버틴 놈들로 돼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 날려갔으니까 지구 행성들은 비교적 질량이 적다. 네? 질량은 적다. 밀도면 너. 밀도를 바로 뺐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남은 물질들이 워낙에 독한 물질이니까 밀도는 크다. 반면 옥상 행성들은 날려간 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질량이 뒤딱 크다. 근데 그 날려간 것 자체가 가벼운 물질이라 밀도는 작다라는 거죠. 그 다음 크기는 당연히 밀도 양 자체가 적으니까 크기는 되게 작다. 근데 목성에서는 크기는 뒤딱 크다. 그 다음 이성수 고리 표현의 성분 표현지는 먼저 흙이나 암석이죠. 몰라 방송만 쓰자. 지구의 행성들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 목성은 기체. 그런데 얘는 표면이란 게 없잖아. 기체기 돼. 그 다음 또 위성수. 얘는 지구에서는 0, 1, 2 이런 거니까 순서대로 제로 누구게? 0, 수성, 금성. 위성수가 빵이야. 지구는 알다시피 하나. 아까 화성, 포스, 데이버스 두 개였다, 그치? 그래서 지구에서는 위성수가 매우 직관적이야. 근데 목성에서는 몇 개라고 숫자를 쓰기가 두렵다. 매년 바뀌거든. 자, 그 다음 까먹었다. 고리. 없다. 다 없다. 그 다음 목성에서 있다. 다 있다. 얘가 없다. 고리가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목성마저도 고리는 있다. 뒤에서 보면 되게 화려하기도 하다. 자, 그 다음 빠진 게 위성수, 고리 다 있네.
자, 그러면 얘 또 저겁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지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럼 여기에 잘린 명왕성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내성에서 내성에 속하고 지구에는 목성이 이 개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렸을 수 있다.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럼 이제 태양계가 넘어가시니까 젠장? 이거 시간 모자라는 거냐? 5분 남았어요. 6분 남았거든? 게다가 니 아까 2분 늦게 왔잖아. 아파 있어. 아파 있어. 뒤지겠네. 자, 그래서 태양. 아이고 힘들어. 태양. 생각 빨리 하자 그냥. 태양의 표면은 광구라고 하는데 광은 빛이고 구는 공이라고 해. 빛은 공이라는 뜻이다. 즉 태양 딱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동그랗게 보이는 그 표면이 태양의 표면이고 광구라고 부르는 부분이라고. 근데 거기에 광구라는 데를 보면은 저기 학교에서 사진인데 흑점이라고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 주변에는 온도가 좀 낮아. 온도가 낮아서 그래. 자, 그래서 태양 표면 온도는 평균 6,000도다. 근데 흑점의 온도는 고작 3,000에서 4,000도밖에 안 된다. 표정 왜 그러냐? 온도 낮다고 영한 줄 아냐? 그래서 흑점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사실 웬만한 흑점도 다 증발한다. 그 다음 이렇게 흑점이 어두운 색깔인 이유는 자기장이 워낙 강해서 플라즈마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즉 흑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자기장이 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표면에 나타나는 거고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자기장이 강하다는 뜻이라고. 그 다음 쌀알 무늬라고 하는 건 쌀을 풀어놓은 듯한 무늬인데 말 그대로 그 죽 끓일 때 죽이 부부니 그 쌀이 슉슉슉 올라오면서 만든 무늬랑 비슷하다고 해서 쌀알 무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무늬가 나타나는 건 굉장히 뻔하게도 그 광구 아래에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뜨거운 게 올라오면은 밝게 보이고 그게 식어서 내려가면 어둡게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대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내부에서 에너지가 직접 북사이에서 표면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에 태양보다 훨씬 크고 훨씬 에너지 많이 방출하는 푸른색 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쌀알 무늬가 없을 거다. 반대로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 같은 경우는 쌀알 무늬가 태양보다 훨씬 더 크게 된다. 자, 이건 그냥 참고. 그 다음 흑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흑점은 잘 보면 지구에서 볼 때 흑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태양 기준으로 보면 사회성이지. 즉 결국 흑점의 이동 이걸 딱 보면 태양의 자전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즉 그래서 밑에 먼저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흑점의 이동 방향은 지구에서 볼 때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특정이 왜 이동해요? 뭐라고? 특정이 왜 이동해요? 태양이 자전하니까. 태양 자전해요. 23일 한 번씩 꾸준히 자전해. 근데 은하계 중심은 돌지 않아요. 궁전도 하고. 근데 근데 그 궁전이 1억 2천만 년 정도 걸리거든. 잊어버려.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되는데. 팔. 자,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 흑점의 이동을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처음에 관측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한 경도의 흑점이 있었지. 네. 근데 4.6년 됐고 8.1년 되니까 이제 경도가 완전히 틀어졌다. 즉 적도는 빨리 움직이고 그치만 좀 느리게 움직였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흑점이 만약에 고체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네. 즉 태양은
표면이 딱딱한 게 아니란 뜻이다. 유치한 뜻이다. 더 정확하게는 플라즈마 상태다. 자, 이 정도. 그럼 다음 태양의 대기라고 하는데 태양의 대기는 광구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단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 채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채층의 채자를 잘 봐. 이거 단층 채자다. 몸체가 아니다. 단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데 보면 그 색채 나오는 거 있지? 나무에 초록색 빨간색 그다 지고 그렇게 선명한 색깔이 나타나니까 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광구 바로 위에 있는 얇고 붉은 대기층, 붉은색의 동그라미 즉 마치 태양 표면에 불난 것처럼 보이는 이게 채층이라는 얘기다. 평소엔 당연히 보일 리가 없다. 광구가 너무 밝아서. 그런데 지금 사진 봐도 알겠지만 앞이 시커먼 게 가리고 있지? 얘 누구게? 달. 네, 즉 달이 완전히 가리는 개구리식 때는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보면 채층도 있긴 한데 있지만 채층이 빨갛게 잘 보이지? 근데 그 바깥쪽에 코로나라는 게 있다, 그지? 네.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다. 태양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왕관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 대기층에서 나오는 코로나하고 채층, 채층은 얇으니까 보이고 이 코로나의 빛이 지구에 닿는 건 코로나의 빛뿐이다. 그래서 주변이 완전히 개개식 때는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했던 거고 그 다음 그 색깔이 청백색이란 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써놓자 온도가 높다라고. 그러니까 태양 표면온도는 6,000도라고 했지? 네. 근데 채층은 5,000도 밖에 안 되거든? 근데 코로나는 10만 도다.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꽤 오랫동안 의문이었는데 최근에 의문이 풀렸다고 한다. 근데 그건 이론이 너무 복잡해서 소개 안 할래. 그 다음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홍령, 이른바 프로미넌스라고 하는 건데 태양이 나타나는 고리 모양 붉은 기둥, 그 불꽃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은 플라즈마 기둥인 건데 어쨌든 태양 표면에서 폭발하지 않고 둥근 고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불꽃 같은 게 홍령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고리라면 없는 써놔라. 고리 모양이라고. 홍령은 고리 모양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레어. 링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지? 최상의 파워 마법이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런 류의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안 해요. 알겠어. 판타지 시스템 거지? 판타지 계열에서 최강의 화염 마법이. 그보다 플레어. 흑점 부분의 강한 폭발. 이러면 강한 폭발이다. 태양계 내 최대 폭발이다. 이게. 즉 인간이 뭘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인데 이 플레이에서 팍 나온 파편 하나에 지구가 맞으면 지구가 멸망한다. 진짜로. 그걸 다룬 영화도 있다. 노잉이라고. 찾아봐. 노잉. 거기 재밌는 용어도 많이 나와. ELE라고. ELE. Extinction Level Event. 플레이에서 나온 파편이 그만큼의 위력을 가진다는 거지. 지금 바짝 부어져. 지표 아래 깊이 30m까지. 자, 어쨌든 흑점문의 강한 폭발로 대기층이 밝아지면 많은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벌어지면 진짜 태양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기엔 1997년에 캐나다에서 플레이어의 전통을 맞은 적이 있는데 중 하나가 싸게 먹는다 점점이 됐자지. 그보다 앞서서 1800년대 미국이 한번 쳐맞아가지고 전 나라 전체에 있는 전신주가 전부 폭탄 적이 있었다. 즉 플레이어 생도 되게 위험한 현상이다. 이거 세게 터지면은 적도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겠는데 3번 별거 아니니까 태양 활동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태양에서 나타나는 변화 태양 활동이 증가하면 그 증가가 흑점수가 늘어난다. 근데 그 흑점수가 늘어났다는 게 자기장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 자기장이 꼬였다가 퍼지면서 플레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 결과 태양풍, 태양에서 오는 물질이 점점 많아진다. 그 다음 코로나 크게 커지면 코로나도 자기 현상이니까. 그 다음 홍해가 플레어가 자주 발생한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자기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즉 태양 활동이 심해진다. 이건 결국 자기장이 많아진다. 자기장이 복잡해진다. 그 극점도 플레어도 홍련도 다 많아지는 거야. 그럼 그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 태양 활동 활발해지면은 오로라, 아까 얘기했지? 플레어가 제대로 터지면 적도까지 간다고. 빨간색 오로라가. 그 다음 자기 폭풍이나 델린즈 현상, 이 델린즈 현상 옆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전 지구 규모의 무선 통신 두절 현상이에요. 즉 그냥 지구 전리층 자체가 싸그리 못한다 교란이 돼. 그리고 대규모 정전 아까 얘기했죠? 캐나다. 일어나고 GPS는 인공위성이 부정합니다. 인공위성 수명이 짧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이 플레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통으로 맞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여기까지 할 이유는 뭔지 알겠죠? 아니 시간 5분 지났거든요. 아니야 5분이야.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숙제 75까지. 우와. 아 뭐야? 저번 시간 약간 붙어 있는가 보네. 그 다음 현수권이야. 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그 뭐지? 왜 그게 뭐더라? 왜 코로나였나? 그게 발생한지 그 일어나려면 싫은데요? 왜요? 싫어. 코로나는 사실 왜 나타나냐면은 태양 내부에서